자, 오늘은 전기단원의 마지막 부분 자석을 이용한 전류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발전기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발전기는 전동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전동기를 돌리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네,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전동기는 전류,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동기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전동기를 움직이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예, 전동기의 반대가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석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전자기 유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단어보다는 실제로 해보면 되는데 코일 주위에요.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여요. 자석을 움직여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은요. 자기장을 변하게 하면 코일에 뭐가 발생하냐면요. 코일에 전류가 발생합니다.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너무 좀 글씨를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코일 주위의 자석을 움직여서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을 변하게 하면 뭘 변하게 한다고요? 여기서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을 변하게 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장을 변하게 하면 코일에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을 변하게 하려면 자석을 움직이든 자석이 고정되어 있으면 코일을 움직여서 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코일이 있고요. 코일이 막 촘촘히 감겨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네오디움 같은 강력한 자석 있죠. 네오디움. 그 할머니들 팔찌, 자석 목걸이 굉장히 강력하죠. 이 자석을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에 있는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해요. 위로 하면서 살짝 변하고 아래로 하면서 자기장의 방향이 막 변하잖아요. 그쵸? 이 자기장을 변하게 하면 전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만 막 움직여도 같은 효과죠.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만 움직여도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전류가 발생합니다. 예. 믿을 수 없겠지만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전류계를 연결하면 전류계의 눈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석을 움직여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든 자기장을 변하게 하면 돼요. 코일이 있어야 됩니다. 코일을 움직여서 이렇게 자석 주변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는 거잖아요. 같은 효과죠. 그러니까 코일을 가만히 놓고 위아래로 자석을 변화시키든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위아래로 하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장을 변하게 하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을, 이 코일 있죠.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강제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여기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서 자기력이 발생하잖아요. 힘이 발생해서 이게 움직일 겁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근데 이 반대로 지금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석을 변화시키거나 코일을 이렇게 힘을 줘서 물리적으로 변화를 시키면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전동기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전류가 이제 완전히 반대죠. 전류를 생산하는 게 발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전류계도 있고요. 검류계라는 게 있어요. 검류계는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변화시켜 주는군요.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전류가 흐를까요? 어느 순간에? 자기장만 변하면 돼요. 이렇게 넣는 순간에도 전류가 흐를 것이고 빼는 순간에도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렇게 변화할 때도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겠죠? 반대로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을 살짝 위로 옮기면은 그때도 전류가 흐르고 살짝 아래로 이렇게 옮길 때도 전류가 흐를 것이고 위아래로 계속 변화를 줘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경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두 개 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가? 발전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풍력, 원자력, 핵융합 발전말 그런 거 있죠. 풍력, 원자력, 수력, 뭐 파력 여러 개 되게 많습니다. 이제 요즘은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할 겁니다. 뭐 저기 조소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뭐 그런 발전기도 있고요. 풍력, 우리 교과서에 프로펠러 있죠.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 프로펠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코일 안쪽에는 막 코일이 갈린 게 이렇게 전동기가 있어요. 사실은 자석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뭐가 변할까요? 그렇죠. 자기장이 변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전류가 흐르가 돼서 이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풍력 발전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바람의 힘으로 그때 아마 코일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석이 돌아가든지 할 거예요. 사실 전동기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원자력은 뭐냐면은 원자력은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열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거든요. 수증기, 증기. 물을 끓일 때 나오는 그 증기압이 있어요. 증기압. 그 증기압이 굉장히 셉니다. 어느 순간 쌓아놨다가 팍 터트리면 이게 증기압이 팍 나오겠죠. 증기가. 그때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샥 돌리면 그때 이 터빈 돌리는 건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 안에 뭐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자석이 돌아갈 수도 있고 이 터빈이 자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일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게 되면 이 터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돌기만 하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전기가 바로 원자력 발전이에요. 물을 끓인다는 걸 사용할 때 이 원자력이라는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것 뿐이죠. 그다음 화력도 마찬가지예요. 화력은 석탄이나 뭐 석유를 떼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압을 내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화력은 석탄, 석유를 이용하는 거고 떼서 하는 거고 원자력은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 열을 이용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수력은 뭘까요? 수력.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물을 떨어뜨리면 여기 아래쪽에 터빈을 돌려요. 물의 힘으로, 위치 에너지로요. 그럼 이 터빈이 돌아가겠죠. 똑같습니다. 이 터빈이 자기장 터빈일 수도 있고 코일 터빈일 수도 있어요. 이게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전류가 생기는 거죠.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발전소에 있는 전기들은 다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열은 어떨까요? 태양열은 좀 달라요. 터빈을 돌리진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지별판 있죠. 여기서 그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끔 해주는 장치예요. 발전소에 있는 전기하고 이 전기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지네요. 이 태양열 전지는요. 오늘은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